네, 안녕하세요. 갈기만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가정집이에요. 여기서 지금 며칠째 묵고 있는데요. 이렇게 묵고 있으면서 회사에 저희 PD님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발휘대 준 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 기아 카니발이죠. 이 미국에서의 카니발은 좀 디자인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미국이 좋고 내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지 수출용 카니발의 장점, 그리고 우리나라 카니발보다 조금 못한 점,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전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득 태우고 자다 딱 깨보니까 차가 뭐 170km, 180km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이 안정적인 느낌, 그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승차감,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달리면 안 되지. 아유,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사람이 그럼 되나? 도로교통법도 있는데 제가 단단히 주의시켰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인 자동차, 정말로 잘 달리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니밴이라는 장르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차를 어딘가에 세워놨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곳에서 내놔도 가장 예쁩니다. 카니발이 그렇게 훌륭하게 디자인 됐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카니발을 타본 결과 지금까지 봤던 카니발하고 뭐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봤던 카니발하고는 뭔가 달라요. 일단 그릴 디자인부터 다릅니다. 아니, 이게 훨씬 멋지잖아요. 되게 의미도 있고, 이 램프 이게 나름대로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해서 정말 이게 헤드램프가 요 그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확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릴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훨씬 예쁜데 지금 봤을 때는 요거만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옆에 있는 호박 램프, 뭐 일단 미국 법규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있으면 예쁠 것 같아요. 휠도 지금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한 거, 이거 너무 멋지고요. 타이어도 구디어 타이어, 구디어 타이어라고 해서 더 좋은 거 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본 타이어보다 좋은 타이어도 구디어에서 나오지만 여기 들어있는 구디어 타이어는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구디어에서 가장 저렴한 타이어입니다. 그냥 택시 같은 데도 끼는 타이어예요. 미국 브랜드 타이어이기 때문에 여기다 껴준 거죠. 이 차체 색깔, 이 색깔도 카니발 이런 색깔 우리나라에 없죠. 우리나라는 그냥 다 흰색이잖아. 시멘트 그레이 같은 이런 색깔이 하나 있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으로 투톤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야, 멋진데요. 이 컬러는 아마도 미국에서는 유료 옵션일 것 같긴 한데요. 카니발이 이렇게 예쁜 차였나?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컬러 조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흰색에 이게 있을 땐 되게 생뚱맞았는데 검정색 시멘트 크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름 되게 예쁩니다. 뒤쪽은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에 이 번호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되게 외국차 느낌이 확 나네. 멋져요. 아주 뭔가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관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내예요. 이 사람들이 내수 차별을 하고 있네. 아니, 어떻게 실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붙어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되고요, 유튜브도 돼요. 야, 좋은데? 그래서 이 차는 8인승 시트를 갖고 있는데 이 시트엔 놀라운 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깡통형 시트인데요, 전동 기능이 아예 없는 기본 시트의 경우에도 슬라이딩이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시트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간단하게 이걸 뗄 수가 있어요. 잠깐만. 무게가 장난은 아니네. 떼낼 수가 있는데 무게는 상당하네. 미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유분방한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물론 측면 시트 필요 없다, 난 여기다 짐을 넣겠다 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나는 차박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를 떼서 여기다가 그냥 침대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죠. 가운데 좌석은 조금 더 다양해서요, 뒤로 이만큼, 앞으로 이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거 있으면 좋잖아. 가운데가 이렇게 남들보다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운데 시트는 이렇게 테이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사람들이 테이블로도 쓰고 컵홀더로도 쓸 수 있는 거죠. 3열에 앉은 사람이 컵홀더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콘을 꽂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테이블로 써서 뭐 음식을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흘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치 않으면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자빠진 채로 다니면 되냐? 자빠진 채로 다니면 안 돼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요 밑으로 다리를 집어넣으면 사고 났을 때 바로 다리 깔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너무 위험하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무거워? 아니 실제로 그냥 무거운 거야? 아이고 살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되죠. 필요한 경우에 엄청난 짐을 실을 수 있고 이 뒷좌석까지 다 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벤이 되는 거죠. 자, 뒷좌석 한번 보죠. 뒷좌석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짐이 정말 많을 때도 이 아래쪽에서부터 쌓아 올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딩을 하고요. 여기 숙달된 조교 들어가겠습니다. 갈수록 숙달되고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음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네. 정말 분명 이거? 설명 알겠어요. 난 만사보다 할 수 있겠네. 진짜 훌륭하다. 야, 근데 이렇게 하고 차박을 한다고 하면 사람 2명이 침대를 싣고 가는 건가? 그러면 베스트죠. 가족을 다 태우고 가서 시트를 그때 떼버리면 그 시트 누가 훔쳐가겠지. 둘이서 갈 때는 뭐 뜯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미국이니까 미국의 가정에 있는 마당, 이런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냥 시트 놔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캘리포니아니까 비가 올 걱정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주 좋죠. 아, 편하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들어서 8인승 시트를 정말 선호합니다. 9인승을 8인승으로 개조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던데 8인승으로 하게 되면 조절 범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 시트 하나만 떼버리면 양쪽이 둘둘둘 이렇게 앉아서 아주 여유롭게 갈 수 있는 이런 시트 구성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떼서 이걸 뒤집어 끼우면 베이비 시트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아이소픽스를 가운데 좌석에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기다 카시트를 제공하게 되면 뒤집은 상태에서 서로 마주오면서 아기를 케어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뒤보기 시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뒤보기 시트는 지금 오로지 그 시트의 힘만으로 뒤보기를 지탱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시트 자체를 뒤집어 놓으니까 더 안심이 되기도 하고 아이하고 눈을 계속 컨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유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8인승이라는 자동차 시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시트 하나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의미 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시트 하나를 돌리고 세우고 앞뒤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8인승 좀 만들어 주세요. 한국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데 카니발 넘버1인데 이제는 8인승도 하나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 있는 7인승 시트는 이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시트를 일으켜 세우는 기능도 있거든요. 일으켜 세워서 뒤쪽으로 들어올 때도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는 시트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효율성을 따지면은 그런 거 일일이 다 만들면 아우 너무 귀찮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어차피 한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북미라고 써 있잖아요. 북미라고 써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하는데 생산한 거 팔기만 하면 되는데 팔아주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카니발 오너들 잡힌 고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도 모든 옵션들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니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니발의 중요한 점은 드라이빙이겠죠. 조금 더 드라이빙을 해보고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저기 막힌 건 아니겠지? 기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시동이 한번 꺼졌어요. 꺼진 상태에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비실비실하군요. 1km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카니발 믿습니다. 저 앞에 빨간불. 그럼 여기서부터 중립을 넣어야 되죠. 살짝 걱정되는 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99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나와서 어느 걸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게이지는 이상하게 자꾸 틀려요. 일단은 평지에서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처음 찍은 자리가 아마 약간 내리막이어서 그게 거기서 시동이 꺼졌던 걸까요? 그랬다면은 뭐 무사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이지가 영 믿음이 안 가네요. 사실 저는 기름 게이지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게이지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주유 게이지를 생각해보면 주유 게이지는 그때 당시 바늘이었죠. E, F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바늘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E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나면 야박하지. 이 아래로 내려가요.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게이지의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이 아래로 내려가는 기능이 없잖아. 이게 디지털일 때 그게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 가장 정확하지 않은 게이지가 기름 게이지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만약에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의 다 앵꼬 나서 길에 퍼진다고 해요. 조금 남았는데도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기하는 식으로 의도적인 착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디지털 계기판이 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정직해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무사히 왔다. 자, 그러면 기름을 넣도록 하죠. 85,000원. 85,000원?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아요. 큰 차이 없죠? 우리나라는 한 10만원 들어가려나? 시에나, 야, 시에나 같은 차를 왜 굳이 타고 다녀? 여기 이렇게 훌륭한 카니발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기에는 저 시에나는 하이브리드죠. 카니발이 미국에서 판매량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없어. 시에나도 그렇고 혼다 아더시도 그렇고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있어야죠. 하이브리드가 메인인데 이거를 안 만들어준다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비가 어느 정도냐, 6.3km/L. 연비 왜 6.3이야? 미국같이 이런 도로 정말 멀리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살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밟았다 하면 그냥 풀악셀이야.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인데 연비는 좀 챙겨줘야죠. 이거 못 챙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안 팔리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속도로 달리는 느낌 아주 사뿐사뿐하고 좋습니다. 시에나하고 비교했을 때 시에나는 이 차보다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들고 더 가라앉은 느낌이 드는 차인데 당연히 카니발이 조금 더 가볍고 발랄하고 스포티하고 이렇게 달리는 느낌, 그리고 더 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토요타가 가진 그 독특한 느낌, 그 부드러운 느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이브리드가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살짝 걱정되는 차가 들어오는데요. 토요타의 알파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해요. 알파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을 굉장히 꽉 잡는 자동차예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있고요. 당연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카니발이 지금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건 거의 독보적인 입장이잖아요. 사실 경쟁사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잠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카니발 외에 알파드도 들어오고 하이브리드 차들이 들어왔을 때 카니발이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살짝 되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빨리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또 즐겁게 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 네, 오늘 벌써 이 차를 5번째 날 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딱 적응되진 않네. 아니 근데 한국에서의 카니발하고 여기에서의 카니발은 많이 달라요. 서울에서 타는 카니발도 훌륭하죠. 훌륭하게 잘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또 굉장히 부드러운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한 닷새 동안 타면서 이 주행 감각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밤에 저속으로 갈 때 이 부드러움이 말도 못해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조용하고 MPV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이게 2.2L 디젤이라면 이런 느낌 안 들겠죠. 가솔린이기 때문에 드는 느낌이기도 하고 서스펜션도 아마 북미향이라서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된 걸까요? 어쨌든 지금 서울에서 느끼는 느낌보다는 의외로 부드럽다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시트 구성인데요. 9인승에서 하나 빼면 8인승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9인승과 8인승 차이는 시트 하나가 없는 게 아니고 4열 시트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9인승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셋해서 9인승 하면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면 둘셋, 야 그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네. 둘셋으로 하면 2열 앉은 사람도 불편하고 3열 앉은 사람도 불편하고 4열 앉은 사람도 다 불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한 시트예요. 그런 구성을 한다니 좀 이상하죠? 사실 9인승만 해도 좌석 보면 좌석 배치가 거의 의자밖에 없어요. 자동차에 사람을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의자를 싣고 가는 것 같아. 너무나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에는 3계열에 8명이 앉으니까 서로 불편함 없이 레그룸도 충분히 나오고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요번 새로운 카니발이 이상하게 이런 시트가 나왔는데 이전 카니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트 구성은 8인승 시트도 도입하고 시트 구성도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시트 구성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열선, 핸들 열선 누가 켰어? 의자 열선은 또 여기 있고. 아, 진짜 이거 위치 진짜 애매한 곳에 있네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열선 같은 경우 열선 하면 우리는 낮아지는데, 이건 열선하고 낮춰야 또 낮아져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네, 우리나라에는 사실 다이얼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기어 시프터 같은 경우는 다이얼식이 아니네요. 이렇게 기어 봉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좋아?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다이얼식보다 이게 낫다고? 뭐 어떤 분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새로운 걸 항상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얼식보다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카니발을 닷새 동안 시승하면서 여러가지 살펴봤는데요. 저희들의 발휘돼주고 아주 편안한 자동차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자동차였는데 미국까지 나와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자동차들 다 통틀어서 놓고 봐도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정말 편안한 자동차,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트 구성이라든지 이 파워트레인 구성은 확실히 아쉬웠습니다. 시트 8인승 제공해야 되고요.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 있어야죠. 이런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이 카니발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경쟁은 치열해질 텐데 이런 치열한 시장에서 카니발 또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